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화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뵐 때마다 늘 반가운 6분의 패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정말 처처의 도둑이고 일마다 부정이 판을 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싶으실 겁니다. 속들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쳐나가야죠. 뉴스와이드는 우선 오늘도 이 사립 유치원 문제부터 집요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학부모 출입 금지랍니다. 그리고 싫으면 애 데려가랍니다.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느 유치원이 이랬다는데요.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립유치원의 적반하장을 짚어보겠습니다. 해도 너무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적반하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이건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 명단을 공개한 것이죠. 그러자 바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잘못된 제도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리가 없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윤회 장관이 상시감사, 폐업, 휴업 이거 묵과하지 않겠다. 묵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치원 총연합회에서도 같이 묵과하지 않겠다. 우리가 교육 공무원보다 깨끗하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회의감이 느껴진다.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학부모도 속 터지는 거죠. 이 얘기 들으면. 학부모들이 원비 받고 혈세 받아가지고 명품 백 사고 성인용품을 샀다고 이래가지고 좀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 이거 보세요.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예요. 뭐 성인용품을 사든 말든 그게 좀 추하기는 하는데 혈세 낭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횡령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덕선 운영 유치원 감사 걸린 것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라. 이 지금 비대위원장 하는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유치원도 감사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거 설명하라.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낸 거예요. 학부모님들께 유치원 오지 마세요. 출입 금지합니다. 그리고 영 싫으면은요 아이를 데려가시든지. 이건 너무 막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당분간 학부모님들의 유치원 건물 내부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것이 해당 유치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 내용입니다. 그것에 동의 못하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법적으로는? 조금 이따 따져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예. 유치원 회계에서 좀 명품백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 외제차의 리스료나 보험료를 낸다거나 하는 게 지극히 정상처럼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유치원 회계에 맞는 그 목적 외의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학교고요. 학교는 예.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 적절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예. 거기에 맞는 회계를 운영해야 되고요. 지금 마치 자기들이 그 사재 털어서 그 동네 구멍가게 운영하는데 왜 당신들이 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요. 예. 정부에서 해마다 이전화되는 돈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국고보조가 나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제대로 받으시라는 거고.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분명하게 이거는 110년 동안 그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었던 하나의 개인 그 기업입니다. 생업이에요. 생업이고, 근데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교육기관으로 정부가 이렇게 편입을 시킨 거였죠. 그 전에는 예를 들면 보육기관이었을 때도 있고요. 그 앞에는 법이 없었을 때도 있고요. 네. 그런데 교육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교육기관은 모든 거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면 그걸 샀어야죠. 그런데
존재 방식은 그대로 두고 교육이란 그냥 이름만 씌워서 우리는 실제로 보면 이건 생업인데 100%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하고 동일하게 지급을 하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요. 저희들이 그 법이 제대로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현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참 솔직하시네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쯤 되면 이제 막 가자는 건데 이제는 뭐 이건 끝을 봐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예. 과연 이렇게까지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가정 생각을 통신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뭐 이 항의하는 국무님들을 그러니까 유치원에 오지 마라. 그리고 뭐 그것이 불만스러우면 딴 데 데리고 가라. 이건 뭐 상당히 오만 방자 그 자체인데 자체인 것 같아요. 여기 저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정말 손이 떨리고 이거 엄청 놀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말풀이를 제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할 때 유치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딴 식으로 해석을 하면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 해서 우리가 유치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좀 많이 나갈 때, 정도를 벗어날 때는 우리가 유치 찬란하다고 그러는데, 예, 예. 말 그대로 저는 뭐 유치원연합회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진짜 유치 찬란의 그 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 아래 결론은 유치는 어떻게? 아래 유치는 뭡니까? 저 유치는 남의 물건을 맡아둔다는 뜻이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지금 그 사립 유치원이 마음껏 누렸던 여러 가지 오만 방잠 예. 그리고 편법과 불법을 예. 어떤 식으로 법적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이런 분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정부가 좀 따끔하게 질책하고 갖고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박용진 의원이 지금 뭐 유치원 관련법, 유치원 비리 그 건절을 위한 세 가지 법을 지금 발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해서라도 지금 사립 유치원이 갖고 있는 이 오만 방조함과 평가가 불법은 아마 국가가 좀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바로 서정욱 변호사로 먼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패널도 말씀 들으면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 민감한 문제라서 잘 경청을 좀 해주시다가 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이게 그 교육부한테 묻고 싶은 게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비리만 근절하고, 네. 그럼 이게 감독만 강화하면, 네. 그럼 이게 유아교육이 정상화됩니까? 네. 예를 들어 이게 현 제도는 그대로 두고 시스템의 근본 개혁 없이 무조건 이게 처벌이 능사냐? 네. 이걸 이게 묻고 싶고요. 네. 저는 이게 그 유치원의 잘못이 1이라면 교육부의 잘못은 이게 저는 99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부가 지금 이게 아무 언론도 지정 안 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시스템이요. 일단 이게 우리 법에는 완전하게 무상교육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국립은 98만 원, 100만 원씩 주면서 예를 들어 이게 사립은 22만 원, 29만 원 줘서 예. 그럼 이게 국공립이 10대 1, 100대 1 어릴 때부터 이게 로또로 만드는 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냐 예. 이런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치원은요 역사가 이게 그 사립학교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예. 옛날에는 이게 당연히 개인 사업자 개인 소유의 예. 예. 어떻게 사유재산입니다. 예, 예. 그런데 법이 제정되면서 갑자기 수용, 보상도 안 해주면서 이게 무조건 국공립하고 똑같이 교육재단이니까 너기 이익금 10원도 가져가지 마. 이게 과연 조화가 맞는지 법적으로 이게 의문이 들고요. 지원금 달라고 데모하신 적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문제하고 이게 사유재산권하고 이게 법적 지위 문제는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예. 법에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이게 유아교육법 24조에 보면 지원금은 반드시 이게 학부형한테 주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유치원에 주고 있잖아요. 행정편의주의로. 예. 근데 이걸 지적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이게 당연히 법대로 학부형한테 주면 아니. 자율에 맡기는. 따라서 이게 저는 유아교육에 철학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아니 그러니까 그 자꾸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이게 근본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번 논쟁이 뭔가 의미가 있지. 무조건 이게 감사만 강화하고 처벌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 정치 이슈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저는 이게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과 유치원 연합회가 모여 이게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머리 시스템 이게 개혁을 맞대고 해야지. 저 찾아 나가야죠. 한쪽으로 이게 오지 말라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어떡하냐고 한쪽만 이게 학부모를. 무조건 비리 집단으로 또 이게 감사 보면 90몇 프로 중에 보면 뇌물 뭐 이게 예를 들어 사기나 이런 아닌 단순한 사소한 감사 내용도 많거든요. 저걸 물어본 거라니까요. 자꾸 얘기를 확대하지 마시고 학부모 출입 금지 이거는 일종의 그렇게 보면 소비자예요. 그렇잖아요. 원비 내고 다니잖아요. 돈 냈잖아요. 근데 왜 학부모를 못 들어오게 하냐고요. 이거 법 근데 위반 아니냔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전문을 보면요. 예. 읽어보면 이게 그 너무 이 논란이 정치 이슈화 돼가지고 예, 예. 학부형들에게 찾아와서 계속 항의하고 이러면
유치원 원아들에게 교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좀 출입을 자제해달라. 네. 이런 이게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내용은 뭐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변론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게 그거는 뭐 다른 평론가들이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 위반이 되는 위반 사항 법 위반이라고 아니죠? 보긴 어렵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횡령도 법 위반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법 꼼짝 위반 못하는 아니죠, 거예요, 학부모들이. 예. 학부모들이 꼼짝을 못해요. 학부모 오지 말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꼼짝하게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지금 보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가 있는 것은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교육부도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도 문제가 많았다는 점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님 모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저 행동은 종국에 가서는 애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좀 여기에 대한 감사나 규제를 완화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인가 없이 폐원을 하면 3년 이하의 지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데 네. 이 사람들 지금 이제 절차를 밟겠다 이거예요. 내년부터 워낙 안 바뀌고 동의 받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사실 현적인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말 저렇게 실력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저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카드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폐원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하는 또는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학부모 출입 금지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다시 한번 긴급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문제가 됐던 별도 계정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네. 세무조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범법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은 결국은 소위 이제 유아 교육 보육을 공공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빠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저기 써놓은 게 뭐냐면은요. 우리 지금 예를 들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작년까지 2010년 사이에요. 초등학생이 학령 인구가 25만 명이 줄었습니다. 290만에서 275만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 25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병설 유치원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공립을 제외한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게 50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공립에서 하는 게 17만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전환을 해서 그것을 높여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2조 원 쓴 게 뭐냐면은요. 지금 윤회 장관이 취임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선 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고교 무상교육 당기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답니다. 네. 그래서 무상교육을 당기게 되면 내년부터 7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3년 있다 지나가면 매년 2조 원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길 이유도 없고 저는 늦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장의 대책을 뭘 정부가 할 수 있어요? 아까 당장의 대책은 긴급감사하고 세무조사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근데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좀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우선순위를 잡아서 국공립화에 대한 속도를 높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요. 예. 그 간단한 세월이 아니에요. 당장 학부모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애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년 원을 안 뽑겠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잖아요. 네. 학부모가 어차피 약자예요. 애들 보내놓고. 그렇잖아요. 유치원 제대로 돌아가나? 원장님 화났다는데? 이거 우리 애들 밥이나 제대로 먹일까? 근데 가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유치원도 벌써 생겼네? 학부모 들어오지 말라고?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어? 정인환 교수님. 하여튼 애 유치원 안 다니죠? 저는 이제 다 키워서요. 젊어 보이셨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게 사실은요. 저는 이게 좀 어찌 보면 매를 지금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그렇긴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완전 배째라식이에요. 배째라고 할 수 있어요. 횡령 아니래잖아요. 대법원 행령도 판결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도 손해날 거 없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나라 돈 받은 거 그리고 원비 받은 거 그렇죠. 그 개인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명품 백을 사든 말든 당장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 대법 폐원하거나 내년에 그 원생을 모집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장 피해를 입는 게 학부모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법정 가서 뭐 싸워서 언제 끝날 줄 알고 당장 갈 데가 2년, 없는데. 3년 갈 텐데요. 네. 그러면 보다 많아
보육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당연합니다. 이게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숫자는 비슷해요. 예, 예. 4,000, 200개 예, 정도로. 예, 예. 근데 원화수를 보면 사립 유치원이 3배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사립 유치원들이 완전히 이건 말 갑이에요, 그대로 갑.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게 뭐냐면은요. 뭐 당분간 학부모님 유치원 출입자랍니다. 대단히 교육자스러워요. 네. 지원받을 때는 교육자예요. 왜? 아니 학부모들의 그 어떤 뭐랄까 이 불신이 아이들의 교육을 해친다고 하잖아요. 대단히 교육자스럽죠. 그러다가는 또 뭡니까? 동의 못하면 자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받을 거면 저는 개인 사업자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게 교육당국이요. 저는 오늘 정도면 네. 교육부에서요.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뭐냐면 이게 유치원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네. 얼마 전에 그 폐원 검토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이게 유치원총연합회가 지금 폐원에서 방향을 잡다가 강경 대응 이렇게 나오니까 또 잠시 이제 원화 모집 중단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그게 지금- 과거에 지원금 늘려달라고 집단 위협하면서 네. 이 사람들이요 싸워서 이겨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네. 교육부 당국자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보다 더 분명한 대책과 더불어서 당장의 실효성 있는 예. 방금 얘기도 조치를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돼요. 안 가게 이 얘기를 해줘야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뭐 사실은 장단기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교육 당국의 좀 분명한 의지 표명이 지금 가장 시급해 보인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학부모들이 가서 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유치원 원장님들께 빌어야 돼요. 아직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그래 왔잖아요. 유치원 차릴 돈도 없이 아이를 낳았네요. 죄송합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경쟁률 있어서 될지 말지요, 지금. 이게 반짝하다가 국공립 보육 확대는 이게 반짝하다가 결국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당장 내년에 어디다 뭘 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밀린 정부나 밀린 거예요. 정치권이 밀린 거예요. 밀려요. 선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표를 좌우하고 있고 네. 목소리가 큰 분들 아닙니까? 유치원 네, 원장들이. 예. 네, 뭐 아까 서 변호사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는 정부가 기본적인 철학과 이것에 대한 장단기적인 좀 그런 목표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셔야 하는데 사실은 뭐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든 사립 뭐 유치원이든 국공립 유치원 돈 많이 부어 넣었어요. 그냥 전부 부어 넣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정부가 잘했다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정부가 정치권인데 그러나 이 돈이 뭡니까? 그게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민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뭐 서 변호사 계속 주장한 대로 왜 학부모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한테 직접 주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데 그것이 학부모한테 주었던 유치원한테 직접 줬던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써야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 유치원 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이걸 예,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배째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이건 횡령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져봤자 대법원에서도 횡령은 아니라고 횡령 그랬고. 아니라고 무효 판결 났으니까 해보자.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시간 세월이 가면 또 마땅히 약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뭐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도 잘못한 게 너무 많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뭐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아요. 그건 뭐 정부가 25일 날 발표를 한다니까 좀 기다려 보는데 사립의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국민적 분노가 공연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이런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해야지. 예.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면서 우리 그러면은 뭐 폐원하겠다. 그게 좀 잘못하건 이거야 정부가 그래 폐해서 시켜버리고 국공립으로 만들지 혹시 모르니까 우리 원화 안 받겠다. 이런 식의 대응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예,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양문석 박사로 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그 감사 비리에 적발된 그 유치원 측에서 이제 그 뭐 폐업을 하겠다는 뭐 으름장 같은 거를 놓고 있는데 협박이죠, 협박. 협박인데 저희가 그 협박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는. 환희 유치원 같은 경우도 사고가 터진 이후에 학부모 모임이
너무 화가 나서 나 여기를 못 보낸다라는 학부모님의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아이들의 이제 출석률을 확인을 해보니 70% 이상은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측에서 폐업을 하겠다라는 으름장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반 시청자도 그렇고 실제 아이를 둔 학부모도 그렇고 분노에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그 실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 조로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강하게 항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유치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아이에 대한 교육입니다. 네네. 이게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불신이 있다 보니까 이 교육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유치원 문제가 워낙 이렇게 민감하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네네. 아이의 교육 장소가 되는 건물 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학부모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네네. 지양해 주십시오라는 예.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선 지금 잠깐 하나 제가 정정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 중에 학부모 선생님들 간의 불신을 몇 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학부모와 선생님들 간의 불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말씀도 같이 지금 해주세요.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아주 묘하게 네. 전선을 흐트리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이 사태의 피해자는 세 그룹입니다. 학부모, 예. 아이, 예. 그리고 선생님들. 예. 그리고 이 전선에 있어서 원장과 설립자, 네. 원장과 설립자 대 네. 선생님, 아이, 학부모 이런 전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선생님과 학부모의 갈등 관계로 전선을 이상하게 치고 있다. 네. 또다시 뭔가 현실을 왜곡하면서 국민들의 이 귀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대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유튜브 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이나영 씨가 아이들을 돈으로만 보고 있네라는 이제 댓글을 올렸는데 저게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이거든요. 아이 한 명당 얼마를 받는다. 그리고 아이 한 명당 이익이 얼마다. 아이 한 명당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나 돈 안 벌어도 돼. 나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데리고 가. 보내지 마. 찾아오지도 마. 라고 하는 그 시선과 발언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희들 아무리 비판을 해도 대안 없잖아. 결국 우리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태도거든요. 대안이 왜 없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빈 교실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교실에다가 아이들을 또 이 유치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원장과 비리 설립자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들이 그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만나는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 예. 인생에서 최초로 만나는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고 대부분의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최초의 선생님이고 스승이다라고 하는 교육자의 의무감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네. 그 영향이 제일 크시죠, 사실 아이들. 그렇죠. 3살 버릇 여든 간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유총 비대위가 치고 오면 지금 많은 초등학교에 많은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내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 최초의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적이고 국민들의 분통을 매일같이 터뜨리게 하는 발언들을 하는 거거든요. 대안 없어요.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언제 사립 그게 대안이 유치원이 되겠어요? 현재 네, 사립 유치원이 지금. 4,000개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당장에. 인구 밀집 지역 정도의 그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수많은 빈교실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한다? 선생님이 없어서 교육을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공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한다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어나면서 공간을 확보하든지 억울하다면 얘기를 듣고 하든지 감사를 했으면 감사 결과를 공개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아무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니, 지금 양 이사장님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보태서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까지를 고려해가지고 네.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학부모들이 당하지 않고 살 아니, 길을 그러니까 제가 찾아줘야 말씀드리는 돼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폐원을 하겠다 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교사를 채용할 생각해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5만 명이 초등학생의 학교가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플랜 B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하게 기존에 폐원되는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사 채용 계획까지를 짜서 네. 학부모들 전혀 피해가지 않도록 예. 애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거 것까지 양 나와야 박사 얘기랑 된다는 똑같은 거예요.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예요. 양 박사도.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이 각 동네에 적합한 네.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결론 그렇죠. 내면 되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공간 이야기인데요. 아까 그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저는 전수감사 문제도 예. 그다음에 세무조사 문제도 자영업자라고 하니까 세무조사 해야죠 그러면. 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빈 교실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눈물 안 나게 해주세요. 학부모들. 그렇죠? 이게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 연합회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 번 싸움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국공립 늘리고 하는 근본도 대책 못 나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뻔한 거죠. 뭐. 뻔하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당국이 지금 원래 계획하고 있는 게 2022년까지 예. 국공립 유치원을 일단 40%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 계획 좀 당기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회계 투명성 강화라든지 당장 예산 투입 안 한다 하니까 처음 학교로 온라인 시스템에 다 들어오잖아요. 예, 예. 이런 좀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게 장단기, 중장기 다 이게 병용해서 종합대책을 내놔야 될 거다. 이렇게 아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고교 무상교육 빨리 할 생각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예산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먹을 거 안 먹고 명품백도 못 사고 맞벌이 하면서 어렵게 애 낳아서 유치원 보냈는데 학부모는 출입 금지시키고 싫으면 데려가라고 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학부모가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교육부 당국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